안녕하세요. 한국최면체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자존감의 개념들. 첫 번째, 엄친아나 금수저는 자존감이 높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세모를 표시합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엄친하고 금수저면 자존감이 높을 확률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친아나 금수저는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실제 뭐가 높다? 자신감이 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친아나 금수저는 얼굴이 잘생기고 얼굴이 예쁘고 공부를 잘하고 명문대를 들어가고 부모가 돈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존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모, 어떤 학력, 돈, 물질 이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많다라는 것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자신감이 높다라는 것이죠. 기세등등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뭐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존감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은 자기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아직 검증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자존감에 대해서 아직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존감은 이런 어떤 자신감과 같은 이 껍질이 없어졌을 때 그 본래 상태를 얼마나 존중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자신감은 이 넥타이와 이 옷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존감은 제가 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알몸 상태였을 때 김용국, 이게 어찌 보면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또 엄친아나 금수저는 이 알몸 상태에서 입은 옷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부러움을 살만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자신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다. 자신감이 차오른 것이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으냐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을 받지 못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외모든 교육이든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하거나 패배하거나 갑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비난을 받았거나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거나 그런 식으로 이 역경, 위기, 이 고통에 이 사람이 내몰렸을 때 그때에서도 자기 자신을 끝까지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자신감만 너무 높으면 이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위험한 겁니다.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신감이 높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해져요. 건방져져요.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착각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나 뭐 자제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뭐가 너무너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잘 된 사람들 있잖아. 승승장구해지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서 엄청나게 말실수를 하게 돼요. 행동을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자신감은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엄친아나 금수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감이 엄청나게 차오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직 자존감에 대해서는 아직 테스트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객관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두 번째, 성격 좋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 이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죠. 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 성격이 좋아요. 대체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격이 좋은 사람이 무조건 자존감이 높다? 이거 아니에요. 성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어떤 유전을 통해서 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누가 이렇게 말해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리고 잠자고 나면 잊어버려요. 성격이 그냥 밝고 긍정적인 거예요. 성격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조건 자존감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격이 좋은 거고 자존감은 또 다른 것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위기 상황에 역경 속에서 고통에 내몰렸을 때 그때도 성격이 좋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런 사람이 진짜 성격이 좋은 사람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얼굴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시험 합격하고 다 잘하면 누구나가 떵떵거리고 자신감에 차올라요. 그때는 다 자존감이 높죠. 성격 좋고 엄친아이 금수저고 시험 합격하고 그러면 다 자존감이 높아요. 자기를 존중해주죠. 자기를 사랑해주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즐겁겠어요. 근데 이때는 누구나도 다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자기가 실패를 했을 때, 그런 든든한 후원이 되어줬던 부모가 사라졌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비참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의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이런 성격 좋은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지. 그냥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면서 그냥 기분 좋게 그냥 해맑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성격이 좋은 거지 아직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라고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맑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위기나 어떤 고통 상황, 역경에 처했을 때도 성격을 좋게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라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격도 좋고 자존감도 아주 높은 사람이고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높다. 제가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죠. 어릴 때 부모한테 충분히 사랑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자존감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 주니까 당연히 이 마음속에 이 무의식 속에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나를 존중해 줘야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 나를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그 어둠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오염되지 않죠. 항상 밝고 해맑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이 사랑은 어떤 거냐면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이 사랑이라는 표현보다 물론 부모가 24시간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예쁜 말해주고 그러면 당연히 좋죠.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어릴 때 부모가 자녀에게 존중을 많이 해줬으면 자존감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물질적인 어떤 지원이나 말로 그런 게 아니라 설령 부모와 좀 떨어져 있을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대했을 때 그 눈빛과 그 말 하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진심으로 존중을 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그렇다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어릴 때 아버지가 매일 술 드시고 어머니를 때리셨어요. 어머니 평생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또 백수니까 일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24시간 일만 했으니까. 아버지 신경 쓰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어머니 평생 일만 해야 되니까 저는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질 못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항상 제 자신을 존중해줬어요. 저를 무시하거나 저한테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아낌없이 사랑해 줄 수가 없었어요. 저랑 많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삶이 허덕이고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중간중간에 항상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저를 사랑을 많이는 못 해줬지만 저를 존중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남들처럼 풍요롭게 막 어머니랑 어디 놀러 가고 가족끼리 막 그냥 놀이터 가고 야유에 떠나고 서로 알콩달콩 사랑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주고 귀하게 바라봐 줬다. 물론 사람은 너무나도 결핍이 됐고 부족해서 제 자존감이 낮아진 채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나를 존중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 자존감은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일방적으로 주는 이 사랑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원실 속에 화초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진짜 자존감은 뭐냐면 부모가 진심으로 이 아이를 존중해 주었느냐, 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해 주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존중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저는 엄마한테 사랑 많이 받았어요. 아빠한테 사랑 많이 받았어요. 저 어릴 때 별로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자존감이 낮은 줄 모르겠어요. 왜 저는 이렇게 상처를 잘 받는 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그 부모로부터 존중을 받은 게 아니라 부모가 너무 일방적으로 사랑을 많이 퍼부어 버렸다. 부모가 온실 속에 가둬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을 약화시키는 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릴 때 부모 사랑을 무조건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어릴 때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자존감이 꼭 낮아지는 건 아니다. 물론 그 시작은 자존감이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존감의 개념은 자기가 자기를 존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라도 내 노력에 따라서 내가 내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결정되지 않는다. 중요하긴 하지만 어린 시절 부모한테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무조건 내 삶을, 내 자존감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트라우마와 이 자존감의 개념입니다. 저도 오랜 시간 고민했던 건데 이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당연히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린 시절 상처가 많으면 저는 무조건 자존감이 낮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의 트라우마는 많이 있어가지고 자신감이 없고 자기를 좀 존중하지 못하고 삶이 정말로 힘들고 성격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지 이 사람 자체가 자존감이 또 낮은 건 아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이 트라우마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놓아버리면 이게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 비참하고 괴롭고 슬프고 매일 부모가 싸우고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래도 살아와요. 뭐 그러다 보면 우울증도 걸리고 불안장애도 걸리고 심리적인 어떤 마음의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라우마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굳건하게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어떤 고통을 받지 않고 밝고 행복하게 이렇게 잘 자라난 사람들은 당연히 부러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트라우마 속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는 이 역경이 없는 행복, 이거 너무나도 부러운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결국은 인생의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 시절 역경을 겪었다라는 것은 이건 내가 자존감이 박살났고 내가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역경을 다 겪게 돼요. 아무리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도 결국은 인간은 죽게 되고 역경을 겪게 되는데 이 어린 시절 역경을 겪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내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가 일찍 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린 시절 이 역경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버텨왔다는 것은 이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거라는 것입니다. 역경이 없고 뭐 좋은 집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부러운 거죠. 그런데 이 삶이 당연히 즐겁고 행복하겠지만 이게 제가 본 바로는 진짜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자존감이 높다라고 확인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저는 이 트라우마나 이 역경 속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그게 비로소 진정한 자존감의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한 자존감은 대체적으로 다 자신감에 가까워요. 자신감은 어찌 보면 이런 조건이에요. 내가 무언가가 잘 됐을 때, 어떤 힘든 게 없었을 때, 잘 되었을 때 하는 이 자신감을 우리는 자존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역경 없는 행복보다 역경 속의 자아성찰이 진정한 행복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역경이 없는 상태에서 행복인데 역경이 생겨버렸을 때 불행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이 없어져 버리고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자아성찰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엄청나게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진짜 행복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저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지금 내 삶이 잘 풀려서 기세등등하고 자신감이 넘쳐 흐른다. 이게 꼭 자존감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내 삶이 잘 풀렸을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어떤 초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자신감에 차오르게 되며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올라가며 꺾이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시절 역경과 트라우마와 이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내가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일찍 꺾여가지고 진짜 행복을, 진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빨리 온 거다. 근데 어린 시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고통을 느낄 뿐이다. 이 고통을 넘어서고 자기 자신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줬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의 개념은 당신은 단 한 번도 자존감을 검증받질 못했다. 그게 행복하게 살고 자신감 있게 사는 사람들은 검증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진짜 자존감은 어디에서 확인이 되냐? 바로 실패 속에서 확인이 돼요. 내가 삶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꼈을 때, 그때 나를 존중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내가 누군가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죽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헤어졌어요. 비난을 받았어요. 이유 없이 모함을 받았어요.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떤 공포 상황에 들어갔어요. 비참해요. 이 역경에 빠져 있어요. 지금 내 삶이 지금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게 바로 검증을 받는 거다. 이 힘든 환경을 내가 그래도 굴하지 않고 묵묵하게 가고 있다. 이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껍데기가, 이 껍질이 비로소 벗겨졌을 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이 알몸 상태에서도 나를 존중해 줄 수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자존감이 이제 검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 순수한 우리의 삶의 의지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존중해주고 지켜주고자 하는 순수한 삶의 의지. 이 엄청난 생존력이라는 것이죠. 이런 순수한 삶의 의지가 있었을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옷을 입어도 좋고 입지 않아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엄청난 내면의 힘이라는 자존감이라는 이 무기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자존감이라는 게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확인할 길이 사실은 어려워요. 저 역시도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냥 그냥 누구한테 속상해도 다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자고 나면 그냥 다시 행복해지고 그런 어떤 순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진짜 자존감은 무엇이냐?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고 타인을 연민할 수 있고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청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이거 하는 것 자체하면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합리화를 잘해버리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연민하고 배려하고 희생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진짜 청정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내는 사람. 그걸 타인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들이 결국 이런 것들이 자존감이 높은 것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역사상 가장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두 사람만 대라 그러면 저는 이런 사람을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부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부처님의 자비, 이거는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약자들에 대한 어떤 사랑, 중생에 대한 자비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성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공부하는 단순한 자존감, 어린 시절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상처를 받지 않고 외롭지 않고 이 개념이 아니라 진짜 자존감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청정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비로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 역시도 너무 쉽게 자존감에 대해서 평가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자존감은 조금 약간 철학적인 어떤 느낌이 가미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자존감이구나.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존감이 내가 너무 낮다라고 우울하거나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너무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너무 차오른 사람들은 좀 더 자기 자신을 좀 더 겸손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정답은 아니겠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존감을 확인하고 있고 검증을 받고 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은 무조건 자존감이 너무 낮다든지 나는 어린 시절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평생 나는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저 사람은 부러운 사람이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나는 어린 시절 이랬으니까 자존감이 낮다라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 특히 또 하나는 내가 엄청난 역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이 힘겨운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위대한 지금 이 역경 속에 자아성찰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위대한 자존감의 어떤 이 검증을 우리는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넘쳐오르고 행복한 것 같지만 이 검증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다. 언젠가는 역경과 이 고통을 마주했을 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 그런데 일찍 그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경 없는 행복보다 역경 속의 자아성찰이 훨씬 더 우리 삶에 더 값어치 있고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가 기회를 얻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스스로 그래서 자존감이 낮다라고 너무 폄하하지 말고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열심히 내 자신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있다.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을 또 너무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들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을 많이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나와 같이 아껴주고 사랑해준다 그러면 자존감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냥 내 자신만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도 내가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희생해주고 그들을 아껴주게 되면 내 자신의 자존감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상 최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